자, 안녕하십니까 우리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들, 그리고 전국에 주식을 사랑하시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반갑습니다. 차트 영웅입니다. 자, 제가 정말로 오랜만에 영상을 좀 찍습니다. 한동안 제 영상을 좀 찍어드리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하다 말씀해 드리겠고요. 사실 시장이 지속적으로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딱히 볼 게 많이 없었습니다.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제 유튜브 같은 경우에서는 변곡점을 잡아내드리는 그런 역할을 좀 많이 하는 그런 채널인데, 변곡점이라기보다는 한쪽의 추세만 지속되고 있고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니까 제가 뭐 딱히 찍어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대단히 죄송하다 말씀드렸고, 그래서 이럴 때를 항상 대비를 해서 새로운 컨텐츠를 좀 개발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을 좀 많이 했고요. 우리 개인 투자분들이 어떤 컨텐츠를 좋아할까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새로운 컨텐츠 여러 가지를 고민해봤지만, 그 중에서도 실제 계좌로 매매하는 영상을 찍어볼까, 실제 계좌에서 매매한 종목들에 대한 이제 브리핑을 해볼까, 여러 가지 고민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제가 실전 매매를 좀 많이 했고, 정말로 많은 개인 투자분들의 투자 금액, 평균 투자 금액이 저는 한 3천만 원 정도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3천만 원으로 매매를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를 좀 보여드리자면 7월 20일부터 좀 매매를 시작을 했고요. 7월 20일부터 매매를 시작을 했고, 한번 보겠습니다. 자, 7월 20일부터 오늘까지 수익금 공개를 하겠습니다. 좀 키울까요?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실제 계좌 맞고요. 뒤에 모의 투자 없죠. 그다음 실제 계좌번호 맞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수료보다 세금이 더 많은 이 계좌가 바로 실제 계좌입니다. 자, 원금 3천만 원으로 시작을 했고요. 3천만 원으로 시작을 했고, 지금 딱 이제 7월 20일부터 9월 1일까지 실현 수익이 6,200만 원, 6,200만 원. 그렇다는 것은 지금 3천만 원짜리 계좌가 한 달 반 만에 9,200만 원이 됐다는 것입니다. 9,200만 원이. 이해되십니까? 3천만 원짜리 계좌가 9,200이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수익금은 지속적으로 인출을 했고요. 3천만 원만 지속적으로 유지하면서 신용까지 쓰면서 매매를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밑에 수익금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200, 뭐 100, 200, 뭐 900, 뭐 700 등등등 쭉쭉 이렇게 벌었던 흐름들이 좀 보이죠. 1,000만 원도 벌었고요. 뭐 손절도 치기도 했고요. 보이시죠? 그래서 이런 이제 그 매매를 좀 하면서 컨텐츠로 한번 제작을 해볼까 고민을 좀 해봤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실전 매매 컨텐츠가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원한다 하신다면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럴 테니 이제 댓글로 난 원한다, 원하지 않는다 한번 남겨 놓으시면 땡큐 하겠고요. 저도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한번 새롭게 제 채널을 도약시킬 수 있는 그런 컨텐츠 아닐까 생각을 좀 하고요. 아마 이 영상을 보시면서도 3천만 원으로 했다고 개구라치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겠지만, 실제로 이제 3천만 원을 진행을 했고요. 이건 제가 나중에 다 인증을 해드리겠습니다. 해드리겠고, 그 다음에 이제 매수 금액과 매도 금액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나냐, 왜 이렇게 이제 크냐, 3천만 원 맞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매수 금액과 매도 금액은 일단 제가 만약에 한번 매수를 하면은 3천만 원 정도 매수했으면 3천만 원 찍힙니다. 그 다음 한 번 더 매수했을 때 3천만 원 했다면 총 6천만 원으로 이제 찍힙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수 금액 자체는 합계예요. 매도 금액 자체도 합계고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3천만 원 이상 좀 된다. 하루에 여러 번 매매했던 때도 많았으니까 그 정도 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이제 오늘 시황이나 앞으로 이제 시장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한번 그런 상황, 그런 이제 부분들을 좀 짚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 매매하기 좋은 시장 과연 언제까지 이어질까라는 주제로 시작을 할 텐데, 최근 시장이 나쁘지 않다 보니까 정말로 이제 주식을 하시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고객 예탁금이 60조를 돌파했어요. 거의 이 정도는 거의 사상 최대입니다. 60조를 돌파했기 때문에 아마 개인 투자들의 힘들이 굉장히 강력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50조를 좀 넘어가고 51조 이 정도 됐거든요. 갑작스럽게 60조까지 돌파하는 흐름들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 돈들이 많이 들어왔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것을 감안해서 시장을 예측하고 시장을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고 그리고 이제 어떤 종목군들 위주로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봐야 됩니다. 자, 일단 이제 빠르게 넘어가면서 어떤 업종들을 좀 더 봐야 되나 이런 것들을 한번 좀 알려드리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좌가 의심되면 계속 한번 보세요. 자, 보시면 나스닥이나 이제 S&P 500 같은 경우에서는 신고가 랠리가 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아마 제가 보기에는 제로 금리를 장기적으로 유지하겠다라는 연방의 이제 발표 때문에 이런 영향들이 나타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시면 일단 이제 해외 지수 같은 경우에 다우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다우는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중요한 라인대를 돌파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쭉쭉쭉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신고가를 돌파할지 신고가 랠리를 될지 안 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중요하고요. 신고가 랠리가 안 된다 한다면 싼 고점이 되면서 한 차례 약간 꺾일 확률도 좀 있고요. 저를 돌파한다면 신고가 랠리가 될 것입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에서는 신고가가 된 지 정말 오래됐죠. 그래서 딱히 미국 같은 경우에서는 걱정할 게 딱히 없습니다. 딱히 제가 보기엔 걱정할 거 없고 언제까지 걱정할 거 없냐. 이번에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전부터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미국장에 대한 내용들 딱히 보지 않아도 된다. 왜? 일단 트럼프가 끌어올리게 해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왜? 트럼프의 가장 강점이 뭐예요? 경제잖아요. 경제. 트럼프의 가장 강점이 바로 경제와 주가입니다. 경제와 주가, 실업률이나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이 줄었잖아요. 코로나 터지기 전까지는. 그래서 트럼프 같은 경우에 재선을 하기 위해선 주가가 빠지면 안 됩니다. 주가가 빠지면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정책적으로나 여러 가지를 아마 주가가 올라가기 위해서 신경을 많이 쓸 거고요. 저희 나라보다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서는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지지율들의 영향을 분명히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좋으면 좋을수록 앞으로도 트럼프가 할 얘기들이 더더욱더 많을 수 있고요. 하긴 이제 다른 대통령보다 트럼프 때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오르긴 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들이 재선을 할 때 강점이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보시면 이제 중국의 제조업 PMI 지수 같은 경우에서 10년 만에 최고치를 갱신하는 흐름들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보기에는 중국의 증시들도 차트를 좀 쭉 보니까 심천, 상해, 홍콩 다 보니까 지금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도 추가적인 상승이 충분히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예상을 좀 합니다. 일단 이제 홍콩 지수, 상해 종합 같은 경우에 일단 이제 3600포인트 정도까지 올라가지 않을까. 돌파를 한다면 진짜 이거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르고 4500포인트도 더 넘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홍콩 같은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 상당히 나쁘지 않고 심천 종합 같은 경우에서도 신고가 랠리를 이제 갱신하고 있고요. 홍콩 같은 경우에서 약간 빌빌거리고 있지만 홍콩은 홍콩 국가보안법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조금 이제 약간 떨어지는 흐름들이 좀 보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일단 중국 지수는 나쁘지 않고 미국 지수도 나쁘지 않다. 그럼 우리는 뭐죠? 글로벌 증시에서는 뭐다? 걱정할 게 별로 없다. 글로벌 중국이나 미국 때문에 급락할 일은 제가 보기에는 초급락을 하면서 경제 위기가 나올 수 있는 확률은 아직까지는 거의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없기 때문에 좀 안심하면서 매매를 좀 해도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코로나 아니겠습니까? 코로나. 가장 중요한 것은 코로나예요. 코로나.
그래서 코로나가 어느 정도까지 퍼지냐 이거에 따라서 굉장히 주가가 많이 이제 달라질 것인데, 코로나가 확산되면 확산될수록 굉장히 좋지 않아집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사망자들도 확진자 늘었기 때문에 사망자도 느는 것은 당연한 부분이지만, 이런 것을 핑계로 시장을 한번 조정을 한번 줄 가능성도 없지 않아 좀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대비해서 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좋아진 종목, 그 다음에 이제 저 같은 경우에서는 수출, 우리나라가 수출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수출로 먹고 사는 그 나라인데, 수출이 늘어난 업종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업종들에서 좋은 종목 골라내서 매매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코로나 때문에 지금 이제 시장이 급락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미리 깔아두고 가는 게 좋아요. 옛날 3월 달처럼 급락하진 않겠지만 미리 그냥 이제 어느 정도 생각은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럴 때 어떻게 매매를 하냐? 이럴 때 매매할 것은 일단 이제 좋은 기업이나 이런 것들로 매매할 텐데, 가장 중요한 거 좋은 업종으로 이제 종목을 발굴해야 됩니다. 좋은 업종. 그러니까 업종 차트나 업종의 이제 그 실적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좋은 업종으로 매매를 해야지만 잃을 확률이 좀 적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과거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무만 보지 말고 숲도 같이 봐라. 숲을 보고 나서 나무를 봐라. 이런 말이 있죠. 그런 말처럼 일단 좋은 업종을 골라야 되고, 그 업종에서도 좋은 종목을 고르면 끝입니다. 아시겠죠? 주식이란 게 딱히 어렵지 않아요. 예, 주식은 이것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숲을 보고 나무를 보자. 근데 숲을 보고 나무를 보자를 잘못 이해하신 분들이 있고, 그냥 이것에 대한 약간 뜻을 아예 생각 안 해보시고 가신 분들이 있어요. 이거 누구나 다 하는 얘기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정말로 제가 보기엔 주식에서 이거는 핵심이에요. 핵심. 주식에서 숲을 보고 나무 보자는 핵심입니다. 잘 보세요. 주식에서 숲을 보고 나무를 보자. 보라. 이 말은 진짜 핵심이에요. 잘 보세요. 자, 월봉 차트 차트를 봤을 때 월봉 차트는 숲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봉 차트나 분봉 차트는 나무입니다. 맞습니까? 월봉은 숲이고요. 일봉이나 분봉은 나무예요. 그리고 이제 시장은 숲이고요. 그 다음에 업종은 나무입니다. 그리고 업종은 숲이고요. 그 다음 종목은 나무입니다. 이런 것처럼 숲이 있으면 나무도 있고, 나무가 있으면 숲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 숲을 먼저 본다라는 개념이 큰 흐름부터 먼저 보자. 차트든 시장이든 업종이든 뭐든 큰 흐름부터 먼저 보고 나서 그 다음에 고르면 된다. 그 다음에 나무를 보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거에 대한 개념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때까지 우리 그 구독자분들은 숲을 보고 나무를 보라, 이거 당연한 말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이것을 잘 모르고 투자하신 분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분들은 좀 대단히 좀 반성 좀 하시고 이번 기회에 조금 알아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나무가 종목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업종이나 시장이나 월봉이나 주봉이나 이런 뭐 큰 것들이 좋지 않다면 찔끔 올라가다가 떨어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숲을 보고 나서 나무를 봐야지만 큰 수익을 이제 이뤄낼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는 이제 수출 기업입니다. 수출 기업인데 달달이 매달마다 이제 그 수출이 어떻게 됐느냐, 그런 동향들이 좀 나옵니다. 이번 뉴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8월달 수출 같은 경우에 9.9% 정도 내리막길, 6개월째 내리막길이다. 일평균 수출은 3.8% 줄었고 코로나 이후에 최소폭 감소되었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요. 근데 반도체, 가전, 바이오 헬스, 컴퓨터가 수출 지탱을 해주고 있다. 그럼 저 5가지 업종에서 뭐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저 5가지 업종이 수출이 굉장히 많이 되는데
다른 부분들 수출이 안 되는 부분들을 좀 상쇄시켜 주고 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중요한 거, 지금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저 5가지, 하나 둘 셋 넷, 네 가지 업종은 굉장히 좋다는 거 아니겠어요? 네 가지 업종, 반도체, 가전, 바이오 헬스, 컴퓨터 이쪽으로는 상당히 좋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저쪽 저 네 가지 업종 중에서 어떻게 된다? 종목을 발굴을 하고 매매를 해도 됩니다. 그게 단기이던 중기이던 스윙이던 상관없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저 같은 경우에서는 단기 매매를 할 때도 분명 업종을 저는 보고요. 전 다 봅니다. 단기 매매할 때도. 이번에 이제 저 계좌로 매매할 때도 어떤 업종이 올라갈 것인가, 앞으로 어떤 업종이 유망할 것인가, 이런 것들 다 보고 하는 거예요. 그냥 막 갖다 차트로만 보고 하는 거 아닙니다. 차트도 보겠지만 업종, 시장 다 따져가면서 매매를 해야 될 때, 매매를 줄여야 될 때, 그리고 지금 강력하게 매매하지 말아야 될 때, 이런 것들을 저는 전부 다 이제 뭐 한단 말이에요? 전부 따집니다. 저는 전부 따지기 때문에 확률이 상당히 높은 거겠죠. 보시면 1, 2, 3, 4, 5, 6, 7, 8, 9, 10 10거래일째 한 번도 손절 친 적이 없습니다. 10거래일째. 그다음 손절 한번 쳤고, 그다음 100만 벌었고 1000만 벌었죠. 그러니까 손절이 하나, 둘, 셋, 넷, 네 번밖에 없어요. 한 달 반 동안. 한 달 반 동안 네 번밖에 없다는 것은 굉장히 나쁘지 않은 것입니다. 그죠? 확률이 90%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그 구독자분들도 확률이 90% 넘어가고 싶다면 저처럼 이렇게 업종을 꼭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업종 말씀드렸습니다. 반도체, 가전, 바이오 헬스, 컴퓨터 매달마다 나오는 것이고요. 뉴스를 통해서 확인하셔도 나쁘지 않다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그럼 저 네 가지 업종을 보면서 어떤 종목이 수급이 들어오고 어떤 종목들이 수출이 좋았고 실적도 늘었고 이런 것들 한번 봐야겠죠, 우리들. 자,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제가 미리 좀 앞으로 좋을 수 있는 업종에 대해서 좀 뽑아왔습니다. 관심 업종, 관심 업종을 제가 미리 좀 뽑아왔는데요. 일단 이제 코스피에서 그 다음에 코스닥에서 좀 나눌 수 있을 건데요. 일단 코스피 같은 경우에 일단 지수는 코스피에서도 코스피는 일단 이제 조정이 나오더라도 한 번 더 갑니다. 한 번 더. 그렇기 때문에 조정이 나올 때 뭘 매수하면 된다? 조정이 나올 때 대형주나 중대형주를 매수하면 되겠죠. 조정이 혹시 나오면 중대형주 매수를 하면 되겠죠. 그죠? 코스피는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한 번 더 갑니다. 한 번 더 가니까 지수가 올라갈 때 올라갈 수 있는 이제 업종들이 중대형주입니다. 중대형주. 왜? 시가총액 자체가 크잖아요. 그죠? 시가총액 자체가 큽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화학 업종 같은 경우에서는 조정이 한번 쭉 나오면 매수가 가능할 것 같아요. 화학 업종 한번 잘 보겠습니다. 자, 화학 딱 쳐보고요. 월봉상 딱 봤을 때 지금 보시면 여기가 약간 헤드앤숄더나 쌍고점이 될 수 있는 그런 구간대잖아요. 그러고 나서 여기를 약간 이제 돌파하는 흐름들이 좀 나오고 있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동안 이제 지지였던 60선을 이탈했고 저항받으면 급락했고 저항만 급락하다가 이번에 돌파했죠. 그렇다는 것은 한 번 더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화학업종 같은 경우에서는 조정이 한번 나온다 하더라도 쫄지 마시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조정이 한 번 더 나온다 하더라도 쫄지 마시라. 조정이 나오더라도 한 번 더 감. 그럼 화학업종 잘 봐야겠죠. 화학업종 중에서도 당연히 화장품이나 이런 것들 당연히 잘 봐야겠고요. 그죠? 자, 제가 봤을 때 의약품 같은 경우에서는 약간 조심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합니다. 의약품 같은 경우에서는 너무 많이 올랐어요.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첫 조정일 때는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두 번째, 세 번째 조정일 때는 아마 이제 주가는 떨어질 확률이 높기 때문에
떨어질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조심을 해야겠죠. 그죠? 예. 그리고 이제 보시면 비금속 광물, 비금속 광물 이것도 조정이 나오면 매수 가능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요. 비금속 광물도 보시면 비금속 광물 보시면 월봉상에서 봤을 때 이제 헤드앤숄더를 돌파하는 흐름들이 저번 달에 나왔죠. 저번 달에 나오고 나서 이번 달에 여기 몸통까지 떨어지더라도 아무 상관 없습니다. 몸통까지 떨어졌다가 올라가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비금속 광물 같은 경우에서도 조정이 나온다 한다면 한번 배팅 가능하다 말씀드리겠고요. 그럼 여기 중에서도 당연히 종목은 자신이 골라야겠죠. 그럼 그런 종목도 어떻게 고르냐? 자, 여기 업종 치세요. 업종. 업종별 구성 종목을 보세요. 코스피. 화학을 클릭하세요. 화학 클릭하세요. 그럼 지금 코어롱 머티리얼도 후성도 지금 많이 올라간 종목들이 많죠. 여기 중에서도 이 차트를 쭉 보다가 마음에 드는 종목들을 이제 체크하란 말이에요. LG 생활건강 이런 거 다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중국 관련주들이 여기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중국 관련주들. 그죠? 이런 것들을 한번 쭉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업종 중에서는 코스피 같은 경우에서는 운송장비, 자동차나 이런 것들 괜찮고요. 금융업 괜찮습니다. 지주사들. 그 다음 보험 쪽 괜찮습니다. 이번에 삼성생명 같은 경우에 그 보험법 개정이 좀 나올 확률이 좀 높죠. 보시면 이번에 삼성생명에서 보유하고 있는 그런 삼성전자의 지분들을 3% 빼고는 다 팔아야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현금이 생길 거라는 그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데, 일단 보험이나 금융업이나 운송장비 이쪽으로 지금 수급들이 조금씩 들어오고 있다. 나쁘지 않다라고 좀 보시는 게 좀 나을 것 같고요. 그다음 코스닥 보겠습니다. 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코스닥은 조정이 한번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좀 합니다. 뭐 급락이나 이런 것들보다는 조정이 나올 확률이 좀 있어 보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좀 하거든요. 자, 일단 이제 반도체나 이런 부분들의 수출이 굉장히 늘었죠. 반도체 뭐 이런 것들 많이 늘었는데 코스닥 쪽에서도 업종 차트를 쭉 봤을 때 반도체 쪽에 업종 차트가 상당히 깔끔했고, 이제서야 신고가를 만들어내는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는 그런 차트들을 많이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IT 종합 같은 경우에 이거는 조정이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한번 한번 이제 조정 시 매수해도 괜찮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금융이나 통신방송 서비스, 그 다음에 IT 하드웨어 이런 것들 다 좋고요. 그 다음 비금속, 의료 정밀 기계 괜찮고요. 방송 서비스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통신 장비, 그 다음 반도체 이런 업종으로 굉장히 괜찮을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요.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5G나 그 다음에 IT 쪽이 거의 주죠. 통신 방송 서비스나 통신 장비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이제 5G예요. 5G 같은 경우에 지속적으로 이제 성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5G 쪽으로는 투자를 한번 해야 된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요. 보시면 이제 반도체나 이런 것들도 업종 차트상에서 상당히 나쁘지 않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코스피에서는 저렇게 보시고요. 이렇게 보시고요. 코스닥에서는 이렇게 좀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좀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터넷 같은 경우에 조정 시 매수 가능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좀 대충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시장 보시면 고객 예탁금이 60조를 돌파했고요. 그다음 신용잔고가 16조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용잔고가 엄청나게 높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워요. 신용잔고가 제가 보기에는 한 20조는 좀 돼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이제 시장을 좀 보시면 제가 보기에는 일단 시장 같은 경우에서는
추가적인 상승이 전 충분히 나올 거라 생각하거든요. 일단 월봉상도 보시면 지금 제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이런 구간 2250포인트대 2250포인트대를 지금 돌파를 했단 말이에요. 이런 영망치 캔들로. 그럼 이거는 조정이 한번 나온다 하더라도 이거 한번 더 올라갑니다. 왜? 일단 기본적으로 전고점을 첫 돌파하는 영망치 캔들이 나왔고요. 여기 몸통화에서 이게 딱 주가가 들어온다면 한번 지지받고 한번 더 오를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한번 쫙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코스피 같은 경우에서는 한번 매집을 쫙 때려보는 것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요. 고객 예탁금들이 60조를 돌파했고 그 다음에 전고점을 첫 돌파한 영망치 캔들이 발생했고 만약에 떨어진다면 몸통화에서 매수하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오를 수 있는 한두 달, 두세 달 정도는 상승이 한 번 더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좀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 코삭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일단 코삭은 저번 달에 그런 부분들을 이제 형성됐단 말이에요. 잘 보세요. 자, 헤드앤숄더 돌파하는 이제 캔들이 나왔고요. 캔들이 나왔고 그 다음 달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밑꼬리 쭉 달고 나서 그 다음에 올라갔죠. 밑꼬리 쭉 달고 나서 올라가 버렸죠. 그죠? 그래서 8월 달에 조정이 나올 때 이때는 어떻게 보면 매수 찬스였다라고 좀 보실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떨어진다 하더라도 겁먹지 말아라 말씀 좀 드렸습니다. 이제 정확하게 좀 올라가죠. 그래서 이제 제 얘기를 들으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항상 매매를 하시다 보면은 매매가 힘든 경우도 많이 생깁니다. 매매가 힘든 경우도 많이 생기는데 그럴 때마다 너무나 지쳐하거나 그러지 마시고요. 이 차트용이 운영하는 100% 무료 어플리케이션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100% 무료. 그래서 이 100% 무료 어플리케이션에서 보시면 플레이스토어에서 차트용을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그 무료 추천주가 또 매일같이 나가고 있고요. 9월 2일 무료 추천주까지 제가 준비를 해놨습니다. 지금 9월 1일부터 8월 31일, 8월 30일, 8월 29일 전부 다 8월 30일, 31일, 8월 28일 뭐 등등등. 지금 제가 26일, 27일, 28일, 31일, 1일까지 수익이 계속 나고 있거든요. 무료 추천주들이. 그래서 이번에 9월 2일날 추천드리는 내일 한번 매수해보라고 추천드리는 이런 종목도 수익이 깔끔하게 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그 다음에 우리 개인 투자분들 이런 계좌 충분히 우리 개인 투자분들 하실 수 있습니다. 하실 수 있고 제가 보기에는 조금만 이제 노력하시면 되고 조금만 이제 확실한 자신만의 그런 기술들이 있으면 끝이거든요. 그런 것만 있다면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까지 차트 영웅이었고요. 전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